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 그동안 1차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자, 이제는 1차는 벌써 이제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1차 시험 전에 정말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또 지나간 걸 자꾸 이렇게 기회를 선생님들께서 잡으셔야 되는데,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또 어리석은 성향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버려야 돼요. 누구나 사람 마음은 동일한데 기회를 막 못 잡는 그런 특성은 뭐냐 하면, 앞으로 다가올 거는 두려워서 준비를 못하고 지나간 것만 자꾸 뒤돌아보려는 그런 이제 좀 안주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걸 자꾸 버리시고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자, 요번 1차 시험 어떠셨어요? 요번 1차 시험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그 예고대로 큰 틀이나 세부적인 것이나 제가 예고했던 대로 났고요. 앞으로 이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시대가 변해서 중고등학교 평소에 뭐 중간 기말고사라든가 수능조차도 전부 다 사고형으로 이제 시험이 바뀌는 것은 왜 그럴까요? 향후에 필요한 인재들이 그런 인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런 수험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학 교수 출신,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이 아니고는 이 앞으로의 시험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도 지금까지도 제가 예견한 대로 계속해서 시험 문제가 났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대로 준비를 하시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차 발표 나기 전까지는 다 합격한 거예요. 무조건 2차 공부를 하시고, 왜냐하면 시즌이에요. 지금 2차 공부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올해 합격을 하시든지 내년에 합격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선방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올해 합격하실 수도 있어요. 올해 이제 답안 선생님들이 쓴 거를 막 뒤늦게 생각해보면 이것도 틀린 것 같고 저것도 잘못된 것 같고 이것도 안 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어요. 작년의 경우에도 그렇고, 특별히 2022 열린 문제가 많았던 2022 같은 경우에 나는 확실하게 떨어졌다고 확신했던 선생님들이 대거 붙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내가 되면은 허둥지둥 하면서 그때부터 막 준비하실 겁니까? 그건 또 기회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내년에 붙으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2차는 시간이 부족해요. 1차 끝나고 나서 한 2달, 올해는 럭키하게도 2달이 돼요. 2달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매우 럭키한 것이고, 2달 공부하고 바로 2차에 붙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2차 공부를 하는 게 올해를 위해서든 내년을 위해서든 무조건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뭐 2차 설명회 오신 선생님들은 2차 시험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실 가능성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은 2차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말씀드리고요.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 설명회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요게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을 제가 1대1로 좀 만나서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강의는 직강에 오신 선생님들은 저를 직접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시고요. 요 강의는 인강으로도 신청하시면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게 학원에서 그렇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왜냐하면 요 시간이 일과 시간 중이기 때문에 직장에 계신 일병행 유감함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은 또 오실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줌에서 또 제가 선생님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줌에서 상담도 가능하고요. 카페에다가 또 이렇게 성함하고 연락처 이런 거 비대수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연락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한 분이든 100분이든 1000분이든 간에 한 분처럼 그렇게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채워드리기 위해서 저는 대학 그만두고 여기 나온 거거든요. 이제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차 시험 보기 직전에 거의 쓰러질 지경이 이렇게 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제가 선생님들 시험 볼 때까지는 안 쓰러지고 버티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생님들이 몇 분이 되시든지 간에 한 분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거
사실 수험생들이 잘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손잡고 진짜 언니처럼 선생님들이 모른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모든 것들을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든지 지름길로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 이걸 순서대로 볼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우리 2차 시험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 하면 2차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2차 시험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요. 기출도 간략하게 조금 보시고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2차 시험도 이제 선생님들이 우왕좌왕 하시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2차 시험은 딱 2달. 딱 2달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우왕좌왕하고 헤매면은 데미지가 엄청 큰 거예요. 사실 1차는 1년 내내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한 달 조금 헤매도 복구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딱 2달. 딱 2달인데 이게 이제 한 달을 헛보내고 나면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지름길로 가야지 헤매시면 안 돼요. 근데 안심하십시오.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지름길을 안내해 드릴 거니까 일단 붙고 싶다. 나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만 딱 갖고 오신다면 그 뒤에는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아예 모르는 분들이 오셨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제 강의에는 선생님들이 진짜 수업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괜찮아요. 그거 따라서 그냥 일단 외워가지고 연습하시면 되고 정말 작년에 체불합 하시거나 해갖고 수업을 어느 정도 거의 다 완성하신 분 그런 분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게 틀렸는지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콕콕 집어 드릴 거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해보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거의 다 완성했는데 진짜 체불합 1점 차이로 떨어진 분하고 사실은 같아요. 같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출발하셔야 되고요. 어떤 선생님이 됐든지 간에 이게 이제 커트라인을 훌쩍 넘겨야 되잖아요. 그걸 제가 다 해드릴 거고 작년에 컷으로 걸려서 붙은 분들이 저랑 해갖고 많이 우수하게 합격하셨어요. 자, 컷으로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1.5배를 뽑는 건데 이제 1 플러스 0.5 여기 바닥에서 붙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우수하게 합격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쳐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2차도 팁이 있어요. 자, 2차도 합격하기 위해서 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방향을 틀리게 해갖고 둘러 가면은 밤새 외우고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되게. 그래서 우리가 지름길로 팁으로 이렇게 팁을 딱 드리면서 지름길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았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어떻게 또 이제 저랑 같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시면 어떤 과정이 있는지도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것도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2차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2차가 저를 만나시면 쉬운데 혼자 하려면 쉽지는 않아요. 뭐 수업 어떻게 되지? 막 그쵸? 문제 자체도 요즘 문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막 헤매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고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문제를 이해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제 결과는 뻔하죠. 문제조차 이해를 못하면. 자, 그래서 2차는 정말 시간을 허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1차 합격자 발표일까지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우리 합격자 발표 때까지.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허둥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합격했어요. 얼떨결에 합격한 거예요. 그것도 커트라인으로 합격했어요. 그러면 이제 엄청 많이 제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한 달 동안, 한 달이 딱 남는데 한 달은 내가 떨어질 줄 알고 맨날 잠자고 방황하고 울고 막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이제 어떻게 해요? 남은 한 달 동안 이걸 다 해야 돼요. 수업 실현만 해도 너무 힘든데 면접이 심층 면접이거든요, 진짜. 면접 문제 오늘 샘플 몇 개만 지금 뽑아서 여기 넣어놨는데요. 답할 수 있겠나 한번 보세요. 제가 어려운 문제 빼고 좀 쉬운 문제만 넣었어요, 오늘은 사실은. 그래서 작년 문제 이런 것보다도 그 전에 좀 쉬운 문제를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수업 실현은 이제 할 수 없이 좀 보시라고 올해 거 넣어놨고 나머지는 조금 쉬운 문제 위주로 일단 넣어놨어요. 처음부터 막 귀가 질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들 이거를 대답을 어떻게 해요?
사실 쉬운 거 물어봐도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여기 면접관들 쫙 앉아 있으면은 선생님 그동안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이래도 버벅될 판인데, 그죠? 막 너무 어려운 문제 물어보면 이 뭐지? 막 진짜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물어보면 답하기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업 과정안 또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토론은 지금은 이제 뭐 경기도에서 거의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과거엔 토론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아직 이제 2차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확정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언제 정확하게 이제 공고가 나오냐 하면은 1차 합격자 발표 날 때 공문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발표난 과목에서 추가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자기소개서도 또 써야 돼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시간을 주고요. 그때까지 이제 업로드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 내가 몇째 딸이고 뭐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문제가 주제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내가 얼마나 적합한 교사인지 이런 걸 써야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작년에 자기소개서 팁 같은 거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어요. 경기도 자기소개서 팁 이런 거 많이 올려놨는데 뭘 묻는 건지 문제도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건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니까 쓰는 것만 선생님들이 쓰시고 제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너무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 뭐 제가 써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써드리지는 못하고 쓰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쓰시고 뭘 묻고 있는지 문제 해설을 자세하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유형별로 선생님들이 어떤 준비된 사람인지 쓸 수 있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이게 단기간에 준비는 안 되는 코스가 분명하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유아교육과정 한 과목 이론 공부를 하는데도 2달이 넘게 걸렸잖아요. 그런데 면접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내가 발표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표 나자마자 준비해야지 이제 지옥을 경험하실 거예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 2차 시험은 정말 만만치 않아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만만하겠습니까? 진짜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어디 가도 수험가 어디 가도 안 가르쳐줘요. 문제는 코스가 없어요. 코스가 없고 안 가르쳐줘요. 못 가르치니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접도 이제까지 학원 강의는 그냥 열심히 강사가 달달달 외워가지고 오늘 강의할 거 외워서 딱 얘기하고 나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렇게 준비해갖고는 2차는 못 가르쳐요. 개인지도도 안 돼요. 1차 개인지도, 2차 개인지도 싹 다 못합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엄두도 못 냅니다. 2차 실전 모의고사는 정말 굉장히 이제 교수들이 생각을 가지고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1시간 강의할 걸 달달 외워갖고 와서 딱 쏟아내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스타의식처럼 이렇게 이미지 관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개인지도 1차 개인지도도 못하고 2차 강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코스가 없는 거예요. 코스가 없는 거예요. 누가 교수 사표 던지고 저처럼 나와서 학원에 오겠습니까?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2차 코스가 없이 헤매는 건 너무 비극인 거예요. 왜? 못 가르치니까. 그러면 수험생들은 어떻게 이게 문화인가 보다 이러고 이제 낭떠러지 가서 떨어지는 거죠. 자, 떨어지든 말든 안 가르쳤으니까 책임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믿고 1차 끝까지 왔는데 왜 끝까지 와서 길을 헤매고 있고 낭떠러지 끝에서 왜 도망갑니까? 그럴 거면 처음부터 인도를 해오지 말아야지. 그죠? 그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자, 선생님들 저는 믿고 오시면 됩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가시면 합격하십니다. 이미 그런 사례가 너무 많고 면접, 수업 실현, 과정안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고득점 받아서 합격합니다. 자,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끝까지 있고요. 저는 개인지도반 다 운영합니다. 2차도 개인지도 패키지도 있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반도 다 운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아서 나의 사정에 맞게 골라서 들으시면 돼요. 2차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분들은 2차 패키지를 들으시면 되고요. 2차 공부가 어느 정도 나는 돼 있다. 이런 분들은 개인지도 패키지 들으시면 또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지도 패키지도 지금 이제 올라갈 거예요. 공지가 올라갈 건데 선생님들에게 맞게끔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 들으시면 제일 좋기는 하죠. 그리고 1차 만약에 합격했다 이러면 이제 물불 안 들이고 미치듯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 저는 선생님들하고 작년에 새벽 3, 4시에도 만나서 개인지도 다 했어요. 실전 보고 무한정 볼 수 있어요.
문제 얼마든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저를 믿고 오시면 낭떠러지에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요. 같이 떨어져서 죽을지언정 저는 낭떠러지에 선생님들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떨어져 죽으면 너무 비극이니까 선생님들을 합격시키고 저는 이제 보람을 느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2차 패키지는 이런 식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곳은 이지선 유아유명밖에 없을 뿐더러 1차든 2차든 올해 문제 1차 보셨죠? 그거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개인 지도를 제가 죽도록 한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도 그 스터디 가서 헤매지 마세요. 스터디 가서 헤매봤자 나도 비전문가, 너도 비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하다가 시간 한 달, 두 달 다 보내고 나중에 시험이 임박해서 일주일 전에 저한테 와봤자 많이 늦어요. 그때는. 그렇죠. 아무리 제가 밤새워서 가르쳐 드려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저하고 풀코스에서 하시면은 2차 최종 합격 풀코스 이거에서 공부하시면 분명히 합격해요. 작년에도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셨던 분들은 다 합격했어요. 말씀드렸지만 컷으로 붙어도 다 떨어뜨리고 상위권으로 합격했습니다. 2차의 비중은 그만큼 커요. 컷으로 붙어도 상위권으로 합격할 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많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컷 플러스 6점도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떨어져요. 아셨죠? 뭐 그럼 가서 수업 안 하고 가만히 있었냐? 그건 아니고 문제 핀트 다 엇나가게 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차도 중요하지만 정말 2차까지 완성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차만으로는. 자, 그래서 컷으로라도 붙기만 하십시오. 컷으로라도 붙기만 해서 오시면 제가 2차 다 해드릴 테니까. 자, 그리고 혹시 떨어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년이 있잖아요. 내년에 붙을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1차를 붙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2차 공부할 동안 결심이 더 다져져요. 나 내년에 꼭 붙어야지. 막 이런 생각도 더 많이 하고 1차 붙은 것처럼 저랑 막 이렇게 한 몸이 돼서 막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요. 1차 실력도 많이 늡니다. 올해 1차 문제 보셨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알아야 서술할 수 있어요. 예전처럼 딱 외워서 딱 기억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딱 쓰고 뭐 그런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그 대학원생들 뭐 이런 분들 이제 많이 계시는데 대학원 수업하면서 교수들이 맨날 욕해요. 야, 임용시험 저렇게 해서 안 돼. 맨날 욕해요. 자, 대학원 다니시는 선생님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출제하는 교수들이 다 욕하고 있어요. 야, 이거 외워가지고 뭐 단계 외우고 학자 외워가지고 어떡할 건데. 다 욕하고 있어요. 욕하는데 수험가에서는 그걸 안 가르쳐줘. 그런 얘기는 안 해주고. 왜? 자기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건요, 안 됩니다. 자, 선생님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차도 옛날처럼 단계 외워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문제가 뭔지 파악도 못합니다. 지금 저처럼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곳은 있지도 않고요. 풀패키지는 당연히 운영을 못하고요. 수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다 몰라요. 모르니까 1차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수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면접에서 뭐 물어보는지 몰라요. 자, 면접도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교수들이나 면접관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교사 될 자격이 있는지, 교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지, 교사 될 준비가 돼 있는지 그거 물어봅니다. 생활지도 진짜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임용학원 강사들이 본인이 생활지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을 알아야 선생님들이 고생을 안 하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로 뭐 모르면서 말만 외워서 그런 거 안 통해요. 1차도 안 통하지만 2차는 더더욱 안 통합니다. 물어보는데 그리고 앞에서 듣는데요. 내가 듣고 있는데. 자,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에 있을 때 신입생 면접도 해보고 뭐 이제 신입생들도 면접하잖아요. 1학년 신입생들 뽑을 때 그때도 교수들은 예리해요. 얘기하는 거 보면 알아요. 질문 한 번만 더 해보면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나옵니다. 자, 선생님들도 교수들처럼 예리하진 않지만 선생님들도 친구 만나서나 뭐 남자친구나 뭐 미팅을 해본다거나 소개팅을 해본다거나 뭐 이래갖고 사람들 만나서 표정하고 한마디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면접관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만큼 예리한 문제를 묻고 요새는 문제도 길어요. 구상형 문제. 심지어는 즉답형도 깁니다. 요새는. 자, 그래서 충분히
교사라는 게 무엇인지, 생활지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나게끔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2달 만에 됩니다. 충분합니다. 됩니다. 2달이면 충분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11월 11일 날 시험 봤잖아요. 시험 받고 이제 우리가 12월 13일 요때 이제 발표가 나는데 요때까지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죠? 약 한 달 시간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2차 시험 일정이나 이런 거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요 일정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달 정도 또 시간이 남아요. 그렇죠? 그러면 1차 시험 발표 날 때까지 한 달. 그다음에 발표 난 후 2차까지 한 달. 이렇게 해서 총 2달인데 올해는 럭키하게 긴 거예요. 보통 때는 1차 시험 끝나고 2차 시험 때까지 한 달 반밖에 안 된 적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한 달 뒤에 발표 나고 2주 뒤에 시험 보고 이런 때도 많았어요. 자, 그러면 올해는 매우 럭키하게 2달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빡세게 준비하시고요. 만약에 올해 떨어져서 내년에 보시는 선생님들 내년에 한 달 반 될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정말 제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제 강의를 듣는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초수 합격생들 작년 재작년 그때 계속 많았어요. 엄청 많았는데 지름길을 알려드리니까 초수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N수생들 같은 경우에 다른 데서 이제 강의 듣다가 저한테 오셨던 N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사이클을 몇 번 거쳐서 합격한 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사수생도 있었어요. 사수생 선생님이 이제 사수 때 저를 만난 거예요. 사수 때 저를 만나서 이제 합격하시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삼수 때 그만두려고 하다가 사수 봄에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제 정서적 지지하고 이제 함께 같이 가니까 위로를 받아서 끝내 합격하신 거예요. 근데 합격하니까 이제 외모부터 틀려지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원래 되게 이쁘신 분인데도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녔거든요.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합격하자마자 전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합격하자마자 완전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하이 실종을 좋아하시는지 몰랐는데 하이 실종 뭐 바지 같은 거 입고 머리도 완전히 금발로 이렇게 물들여 갖고 다니시던데 너무 이쁜 거예요. 막 기가 살아갖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니까 사수에도 좋은 날이 와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분 친구들은 다 그만뒀어요. 못 버티고 중간에 다 그만뒀는데 제 수강생 중에는 초수도 합격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수들이 또 이제 거기 또 교생 실습 같은 거 나가가지고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나도 초수를 합격해야지 이러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초수든 N수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붙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라도 꼭 2차는 지금 시즌에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사람이 좀 독해야죠. 칼을 갈면서 나는 꼭 붙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이렇게 오기를 갖고 공부를 하셔야죠. 한 번만에 나가 떨어지고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번에 붙으세요. 붙으면 제일 좋은데 안 붙어도 좋다 이거야. 내년에 붙으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지 붙으면 어떻게 떨어지면 어떻게 막 덜덜덜 이래 가지고는 큰 거를 못 얻어요. 큰 거를 얻으려면 좀 담력이 세야 됩니다. 자, 이제 요렇게 꼭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좀 이제 제가 말만 하면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학원에 와서 실전 모의고사 보는 그런 영상이에요. 이게 제가 학원에서 막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 해갖고 녹화한 게 아니고 제가 막 핸드폰으로 찍고 이래서 소리가 좀 작고 그렇긴 한데 이걸 풀로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는지. 자, 그래서 요 선생님은 작년에 1차 붙고 나서 이제 저하고 처음부터 공부하셨던 쌤인데 1차 붙고 나서 거의 끝판쯤 해가지고 학원에 와서 저랑 했던 그 영상, 수업 실현 영상인데요. 이분이 옷을 다 싸갖고 왔어요. 정장을 다 싸갖고 와가지고 근데 덜덜덜덜 떨면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업할 때는 그냥 편한 옷을 입고 했고 수업 끝나고 의상 저랑 같이 체크했어요. 어떤 의상이 좋을지 체크해서 이제 그거 입고 가서 시험 보셨는데 시험 보기 얼마 전에 학원에 와가지고 바로 요 강의실에서 노크하고 들어오는 것부터 이제 해봤었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실전 모의고사 반은 학원에 와서 하셔도 괜찮고 그다음에 줌으로 하셔도 괜찮은데 일단 학원에 와서 실전 모의고사 했던 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간에 막 칠판 털이게 붕 막 소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뛰어넘어서 중간에 제가 조금씩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4번입니다. 수업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밤 모여라 우리 같이 놀자 파랗게 보면서 우리 같이 놀자. 와,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우리 하늘밤 친구들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앉아주었어요. 오, 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깥에 나가서 놀이를 했었는데 그때 방앗개비도 보고 그래, 술래잡기랑 줄넘기도 하면서 놀이를 했었지요. 그래요. 하늘밤 친구들이 튼튼이는 방앗개비를 관찰할 때 방앗개비를 너무 함부로 만지면은 방앗개비가 아프고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요. 자연탐구 영역에서 우리 59개 내용에 보면 방앗개비 나와요. 찐득찐득하거나 뭐 발이 찐득찐득해 막 이런 거 나와요. 경험의 실제 그런 내용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탐구에서 그거를 문제화했던 그런 사례였어요. 조금만 더 보세요. 조금만 더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히 관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윤지는 우리가 동생 친구들도 함께 하니까 동생 친구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면서 같이 놀이하면 좋겠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가서 우리 한번 놀이해볼까요? 여기 친구들 되게 자세히 보고 있네요. 방귀비가 자, 이게 연령통합 사례였고요. 지금 어떤 거냐면 대집단 수업을 하다가 소집단으로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방앗개비를 몇 마리를 가지고 왔었지요? 지금 윤지가 술을 내고 있어요. 하나, 둘, 우와, 5마리나 가지고 왔구나. 오, 유아는 돋보기를 가지고 보고 있네요. 자세히 보니까 자, 지금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수업하고 이럴 때는 제가 좀 자세히 다 틀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실제로 학원에 와서 실전 모의고사 본 그런 사례를 좀 간략하게 보여드렸고요. 이 선생님이 커트라인으로 붙어서 이렇게 상위권으로 최종 등수 받은 그런 선생님이에요. 자, 열심히 하셨어요. 진짜 열심히 하셨고 수업 잘하죠. 조금만 봤지만 잘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줌 실전 모의고사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면접이에요, 면접. 면접도 구상형도 있고 직답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막 풀 영상을 다 보여드리지는 않고 간략하게 선생님들이 조금 감만 잡으실 수 있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줌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선생님도 집이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줌에서 훨씬 많이 만났고 학원에서 직접 와서 해본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줌 실전 모의고사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7번입니다. 구상형 문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아중심 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사가 노력하는 자세는 중요합니다. 이에 사례의 교사들이 노력해야 하는 사항과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교사는 재료를 나누어 주는 방법을 유아중심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다양한 종류의 재료를 한 줄로 나눠서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가 주도적으로 나누어 주어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흥미 또한 더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들이 자유롭게 재료를 탐색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아가 충분히 재료를 탐색하고 자신만의 미술 표현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더 가지고 유아 중심으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 교사가 자, 이 경우에도 이제 구상형 면접인데요. 잘하죠. 자, 이 선생님 이제 실전 보고예요. 이거는 진짜 실전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구상 시간도 드리고, 이건 줌에서 만나서 줌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줌을 안 써보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던데 줌을 화상통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줌은 정말 가상의 공간 안에 있는 학교, 교실이에요. 그래서 줌을 대부분 잘 못 쓰는 분들도 많은데 저하고 이제 개인 진화나 이런 거 통해서 줌을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줌 전문가예요. 저는 대학에 있을 때도 줌 가르쳤어요. 줌 가르치고 교수들도 줌 못 쓰는 사람 되게 많은데 저는 줌에 있는 모든 기능을 적절하게 잘 쓰고요. 줌은요, 일대 다수의 수업을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에요. 제가 줌을 쓰니까 다른 학원 강사들도 줌을 쓰는 흉내를 내는 모양인데 줌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줌은 어디에 특화가 되어 있냐 하면 그룹 지도, 1대1 지도에 특화되어 있는 어플이에요. 자, 그래서 줌은 일대 다 수업은 줌 아니고 다른 어플을 써야 돼요. 다른 어플을 써야 되고 줌은 저처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쓰면 줌은 민폐예요, 민폐. 들어온 사람한테 너무 많은 민폐를 끼칩니다. 근데 줌은 저는 줌을 자유자재로 쓰고 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교육공학도 공부를 많이 했고 제 주변에 교육공학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계속해서 교수 생활을 하고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줌은 저는 진짜 전문가예요. 그래서 저랑 줌 써보신 분들은 줌 때문에 답답한 일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줌에 방이 많고 그래서 다른 방으로 보내요. 선생님이 이제 그 구상할 수 있는 다른 방으로 보내요. 그리고 나서 그 구상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나요. 자, 그렇게 해서 진짜 가상의 공간이지만 진짜랑 똑같아요. 자, 요즘에 제가 그래서 메타버스도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메타버스는 이제 아바타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새 메타버스는 약간 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셔도 메타버스를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줌은 사실 선생님들이 좀 많이 쓰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줌은 실제 공간하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실제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컴퓨터 안에 제가 굉장히 많은 파일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일들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참고가 되는 제가 갖고 있는 동영상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실전 모고를 보고 제가 개인 지도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선생님들만을 위한 영상도 띄워드리고 중간중간에 지금 여기 제가 수업하는 것처럼 멈춰서 선생님 요거는 선생님 수업보다 요 부분이 이분이 잘하는 거예요. 요런 걸 설명도 해드리고 지금은 1대 다로 제가 영상 드리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줌에서는 훨씬 자유자재로 선생님 한 분만을 위한 수업이 가능해요. 줌을 잘 쓰면 그게 가능합니다. 자, 요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줌이라고 하는 어플이기 때문에 줌은요, 1대 다수로 수업하는 어플이 아니에요. 민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안 되고요. 줌은 소그룹. 아니면 소그룹 방 나눠서 토론도 하게 하고 이게 굉장히 자유자재로 여러 가지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대1로 하더라도 자료 전송하고 자료 띄워놓고 같이 보고 제가 밑줄 그어가면서 필기해주고 이런 게 다 가능해요. 자, 그래서 그런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교실보다도 더 생생하게 그렇게 쌤들하고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줌 실전 모의고사가 강의실에서 와서 하는 실전 모의고사보다 질이 떨어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실전처럼 한번 해보고 싶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또 옷도 싸고 오셔가지고 옷도 저 보여주시고 줌에서 보여주셔도 괜찮고요. 실제로 학원에 오셔서 이제 한두 번 정도는 해보시면 또 기분이 있잖아요. 더 좋겠지만은 줌만 하셔도 합격하신 분 많고 이분도 되게 우수하게 합격하셨어요. 이분은 수석은 아깝게 아니었고 2등인가 3등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분도 근데 이분은 이제 1차도 조금 컷 플러스 한 3점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거의 수석에 가깝게 잘하셨어요. 이분도. 자, 그래서 면접도 답할 때 우리가 논술의 두 갈식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면접도 첫째는 무엇입니다. 딱 얘기하고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고 못하던 분들이 다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보면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처음엔 다 못해요. 우리 1차도 처음에 어떻게 쓰지 어떻게 외우지 나 하나도 모르는데 했지만 다 했잖아요. 자, 2차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사례를 더 보여드릴 텐데 제 패키지 안에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실전 모의고사도 패키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실전 모고 다 들어가 있고 개인 지도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각 과목들도 들어가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 모든 과목은 면접이 됐든 수업 실현이 됐든 과정안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과제를 선생님들이 저한테 해서 보내주시는 게 또 있어요. 과정안은 물론 이제 써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상 수업 실현이라든지 면접, 구상형, 즉답형 다 선생님들이 직접 핸드폰으로 촬영해갖고 저한테 파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그것도 첨삭도 해드리거든요. 자,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하는 실전 모의고사와 개인 지도도 패키지 안에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나는 2차 뭔지 아예 생판 모른다 이러면 패키지를 들으시는 게 맞고요. 또 제 수강생 선생님들의 경우에 아니면 또 이제 작년에 2차만 들으셨던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경우에 제 패키지를 거의 한 바퀴 다 도른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2차 개인지도 패키지를 신청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는 2차 아예 모르면 2차 풀 패키지를 신청을 하시고 2차를 내가 되게 잘한다, 어느 정도 안다. 그러면 이제 2차 개인지도 패키지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 그런 거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형 1번 문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는 소외되는 유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의 올바른 지도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사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결석하는 원인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환경에서 문제가 있는지 또는 어디 아픈 곳이 있는지 또는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등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가 결석하는 이유에 대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자주 결석이 잦은 이유에 대하여 부모님과 함께 이러한 문제점이 친구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부모님이 객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이러한 사항을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례 응수와 개별적으로 상호작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줌으로써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게 원인. 자, 좀 전에 보셨던 그 영상도 구상형 면접이거든요. 문제 행동 지도 뭐 이런 거였어요. 계속 결석하고 그리고 친구들은 또 얘를 싫어하고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선생님들 이제 모든 수업마다 이렇게 과제를 제출하시면 제가 또 첨삭해드리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 지도반도 있고 실전 모의고사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좀 자세한 그 설명은 잠깐 쉬었다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하고 상담을 하실 건데 급히 가셔야 되는 선생님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런 선생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